근데 저한테 생물을 조금 계속적으로 공부하셨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내용, 핵상, 핵형 충분히 좀 금방 읽고 훅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역시 저만의 또 자만일 수 있으니 한 10분 이내로 얻는 개념을 잡아드려 볼게요. 그렇죠? 10분 이내로 14강 그리고 15강은 감수 분열 있죠. 생식세포 분열. 네, 거기서 이제 DNA 상대량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들어갑니다. 자, 일단 14강 먼저 간단하게 보면 자, 우리의 세포에 그죠? 핵 속에 자, 우리는 진핵세포니까 당연히 핵이 뚜렷하게 있겠죠? 진핵세포 그리고 핵 속에 그죠? 핵. 근데 핵이 있다 또는 핵막이 있다. 언제 의식이야? 세포 주기 중에 분열기야 아니면 간기야? 간기. 핵막과 핵이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건 세포의 원래의 기본적인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라이프 사이클 중 간기의 대부분의 시간이야. 그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핵 속에는 유전 정보로부터 물질 대사도 하고 필요한 요소도 만들고 외부 물질을 받아들여서 뭔가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하기도 하는 막 능동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시기 그게 간기고 간기 때 살짝 덩치가 커져버려. 물질 대사하면서 열심히 생명활동을 하다 보니 살짝 세포의 크기가 커져버려. 그럼 여러분 중3 때 배웠잖아. 세포 크기가 커지면 물질 교환에 더 유리해 불리해. 단위 부피당 표면 쪽이 더 작아져서 세포 크기가 세포 하나가 성장하면 할수록 불리해지니 S기라고 하는 시기를 거쳐서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 유전 물질을 2배로 복제한다고. 유전 물질을 2배로 복제한다, 다른 말로 DNA를 2배로 복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도 세포, 여기도 핵을 갖고 있어야 온전히 세포로서 각각 다 동일한 기능을 할 거니까. 다음 G2기라고 하는 간기 또 다른 시기 때는 그 외 나머지 세포 소기관, 그 외에 세포 소기관들을 2배로 준비해서 분열에 필요한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을 2배로 준비하는 시기야. 자, 이렇게 완벽하게 이사 준비가 되면 그러면 이사하는 당일은 금방 이사를 해버린다고. 아침부터 점심 먹고 난 이후까지 금방 포장해서 해버려. 그래서 분열기야. 분열하는 시기를 다른 말로 핵분열기라고도 해요. 핵이 결국 최종적으로 또 하나가 또 생기니까. 그지? 그래서 핵분열하는 시기에만 관찰되는 게 염색체죠. 이때 염색체가 등장하고 그 염색체의 이동과 배열 변화를 가지고서 우리는 뭐로 나눕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주고 있는 건 새세포 분열 시기죠. 일반적인 세포에서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염색체 이동과 배열 변화를 가지고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죠. 그죠? 그러면 말기 때 어떻게 되냐? 완전히 분리된 2개의 딸 핵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래서 핵분열의 맨 마지막에는 이 모습이야. 그죠? 이 모습. 그죠? 2개의 딸 핵이 있는. 그리고 핵분열의 말기의 더 마지막쯤에 추가적인 세포질 분열까지 완료를 해야 돼. 세포가 완전히 나눠져서 세포질이 2개로 완전히 분리돼. 그죠? 이게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에서 차이가 있죠. 식물, 동물의 차이가 있죠. 왜? 식물은 제일 바깥에 뭐가 또 추가로 있어? 세포벽이 추가로 있어. 그지? 그러니까 세포벽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만들어지면서 나눠지죠. 얘를 뭐라고 해? 세포판 형성이라고 해. 그리고 동물은 뭐가 없어? 세포벽 성분이 없으니 마치 미지의 힘이 밖에서 안으로 쪼여져가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 실질적으로는 안에 있었던 얘와 얘의 텐션을 땡겨주는 얘네들이 점점점 쪼여져 와가지고 수축판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면서 뚝 떨어져 가는 거야. 밖에서부터 안으로. 자, 그래서 세포질 분열까지 식물과 동물에선 차이가 있다. 이거를 중학교 때 새세포 분열 과정을 배웠고, 언제? 간기가 아닌 핵분열하는 시기에만 염색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걔가 이렇게 생긴 나비같이 생긴 아이예요 라고 배웠어. 그죠? 그럼 평상시에는 제 염색체 모습을 있는 게 아니라 염색사 모습을 있는데 저 염색사 모습으로 간기 동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즉 핵막이 뚜렷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때 염색사의 모습은 실제는 어떤 모습이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를 오픈해서 있는 부분도 있고 자주 안 쓰는 정보를 응축해놔 있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책에 있는 제일 첫 타이틀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야. 1번에 오른쪽부터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에 이렇게가 있죠. 자, 그러면 고1은 이미 지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할 거야. 이 이중 나선 구조를 우리는 쉽게 말하면 DNA라고 표현해요. 그죠? DNA를 화학적으로 조성으로 따지면 자, 2가닥의 상보적으로 마주보고 있는 상보적인 염기간, 수소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체가 계속 반복되죠. 이런 기본 단위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죠?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이런 네모들이 계속 연결되어서 계속 반복되죠. 이 네모를 우린 뭐라고 했습니까?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해요. 뉴클레오 타이드. 근데 그 기본적인 뉴클레오 타이드가 기본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하는 저 네모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결합돼 있거든. 뉴클레오 타이드가 생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뭐가 많이 있다. 아미노산이 뭐가 많이 있다. 펩타이드라고 하는 아이가 뭐가 많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우린 생물에서는 폴리라는 단어를 써요. 폴리. 그래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파란색의 폴리 뉴클레오타이드와 마주보고 있는 검은색의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상도적으로 인식되어서 존재하는 이중 나선 구조를 우린 DNA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네모를 우리는 헥산의 기본 단위체, 꼭 기억해야 돼. 헥산의 기본 단위체, 파란색 네모든 검은색 네모든 기본 단위체 뭐라고 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 고일 통합에서 배워. 그죠? 그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바깥쪽 사이드 방향으로 인산하고 인산 PO O 인산과 당과 인산 당 오탄당 인산 자 인과 인이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가 결합됐기 때문에 인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탄 소화물인 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기가 있습니다. 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저희 염기에 아데닌이라고 하는 탄소 질소로 되어 있는 두 개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염기도 있고요. 그죠? 네, 두 개의 고리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구아닌도 있고요. 사이토신도 있고요. 한 개의 고리 구조로 되어 있는 티민도 있습니다. 염기는 또 꼭 네 종류만 존재합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렇게 타이민이야. 미안해. 티민 아니야. 타임이냐. 티아민? 아닌가? 티아민? 이름이 바뀌었어. 티아민이었던 것 같아. 티아민. 예전에 티민이라고 불러서 티아민이야. 타이민인가? 여전히 헷갈리고 있죠. 아무튼 티민은 옛날식 이름이고 타이민 아니야? 타이민? 네. 나보다 언니가 영하니까 타이민. 이거 해갖고 예전에 서울에 있는 어디 고등학교 틀렸대. 선생님이 내 동 바뀐 이름으로 타이민 가르쳤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학원에서 어디선가 티민이더라고. 티민이라서 틀렸다 했대. 너무 얍삽하죠. 이름만 바뀐 거군요. 어차피 똑같은 놈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이건 이제 고일통합에서 나옵니다. 아데닌 이름 나와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네 개의 염기만 출현되어 있어요. 저 네 개의 염기만 출현되는데 저 네 개의 염기가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네 종류의 염기들이 존재하는데, 그지? 우리가 이제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있잖아. 그지?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26개가 있는데 이 26개가 뭐 이렇게 배치가 되면 애플일 거고, 그죠? 이렇게 배치가 되면 버스일 거고, 그죠? 이렇게 배치가 되면 USB 순서가 바뀌거나 처음부터 왼쪽부터 항상 읽어주는데 순서가 바뀌거나 또는 여기에 하나가 더 포함되면 서로 다 각각 다른 뜻을 포함하고 있잖아. 그지? 기본적인 단위체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딱 4개밖에 없는데 그 4개의 염기들이 3개의 순서 덩어리로 어떤 배치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정하고 있는 정보들이 다 다르다고. 사람마다 싹 다 달라. 오케이? 그걸 우린 코돈이라고 하고 그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고일통합에서 배워요. 그래서 얘를 뭉떡거려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여져 있는 저 염기들이 나열되어 있는 저 순서 서열이 뭐를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를 만들게 하는 유전자라고 하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라블라 써져 있는 건 뭐니? 인슐린을 만들려는 유전자. 인슐린은 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게 하는 정보라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저 이중 나선 구조의 DNA가 책이야. MPIC 생명과학이라는 책이야. 종이라는 재질이야. 그러니까 DNA 이중 나선 구조는 그냥 종이라는 재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종이라는 재질로 되어 있어. 그지? 누구든 세균이든 또는 곰팡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공통적으로 세포마다 종이라는 재질을 다 갖고 있어. 근데 그 종이라고 하는 재질 위에 놓여져 있는 정보가 다 똑같냐고. 안 똑같지. 엄마 아빠가 준 유전 정보가 다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써져 있는 내용이 다르다고. 종이라는 재질을 DNA라고 하는 걸 공통으로 다 갖고 있는데 쓰여져 있는 그 디테일한 정보가 다른 것 뿐이야.
저 염기 서열이 다른 것 뿐이야. 오케이? 아밀레이스라는 유전자 또는 뭐 인슐린이라는 유전자, 엄마 아빠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자의 그 정보들이 다른 것 뿐이라고. 종이라는 재질은 똑같이 공통으로 갖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디테일은 다르더라.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유전자 부분은 특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염기배열 순서, 염기배열 서열을 유전자라고 해. 오케이? 유전자라고 하는 건 DNA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염기의 서열, 염기의 서열. 특정 염기의 서열들, 염기들의 순서들을 우리는 그걸 유전자라고 한다. 됐죠? 염기의 서열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쓰여져 있는 정보. 쉽게 말하면 저 생명각도 여기 148쪽에서부터 그죠? 153쪽까지는 14강에 해당하는 정보가 쓰여져 있잖아. 쓰여져 있는 내용이 다르잖아. 14강. 그리고 154쪽부터 또 다른 쪽은 15강에 해당하는 정보가 쓰여져 있잖아. 쓰여져 있는 정보가 다른 것뿐이야. 그 각각의 정보를 우리는 그냥 유전자라고 하는 형태로 통칭해서 표현하는 것뿐이라고. 맞죠? 오케이? 종이라는 재질들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식물부터 동물, 곰팡이, 대장균, 그죠? 여러분 몸에 뭐 아니면 여러분 아무튼 뭐 그 세균들마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염색사라고 하는 건 자, 이 모든 정보들을 각 세포들마다 다 이렇게 오픈된 상태로 싹 다 갖고 있냐? 그러진 않아. 각 세포가 엄마 아빠부터 물려받은 정보를 다 동일하게 싹 다 가지고 있는데 주로 표현시키는 정보가 세포마다 약간 다른 것 뿐이야.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여러분의 모든 체세포가 공통으로 싹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 몸의 모든 체세포, 각 개체는 한 명 한 명, 한 사람 아래 각 개체의 모든 체세포가 공통된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체세포가 다 똑같은 기능을 하나? 근육을 수축이 하나는 근육세포는 근육 수축기관에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시각세포, 빛 정보를 수집하게 하는 눈탱이 안에 들어있는 시각세포는 빛을 수집하는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근육을 수축이 하는 일보다. 그러니까 특화되어 있어. 그래서 특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정보만 그 세포가 더 갖고 있다 그러진 않고요. 모두 다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어. 왜? 우리는 하나의 수정란에서부터 그 하나의 수정란이 계속 체세포 분열에서 똑같은 체세포를 개수를 많이 만들어서 내 몸을 만들어낸 것 뿐이니까. 됐죠? 오케이? 그래서 수정란의 체세포 분열로 우리가 만들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세포는 모두 다 공통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세포마다 특화된 세포마다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이유는 그 정보만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세포가 주로 해줘야 될 그 정보만 온리 갖고 있어서가 아니고 안 사용하는 정보, 그 세포에서 주로 사용하지 않는 정보는 돌돌돌 동염해서 응축해놓고 있다고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내가 쓰다 보니까 나는 주로 인슐린을 만드는 정보만 주로 많이 쓰더라. 항상 오픈해서 쓰더라. 나는 이자에 있는 췌장세포니까. 네, 췌장에 존재하는 이자의 베타세포니까.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만들거든요. 그런 세포니까 내 그 이자에 있는 베타세포는 주로 인슐린을 만드는 역할만 하더라. 근데 이 아밀레이스를 만드는 역할을 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어떻게 하더라? 걔를 이렇게 히스톤이라고 하는 팔량체에다가 히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얘는 팔량체예요, 팔량체. 그러니까 8개의 서브 유닛, 팔량체 8개의 히손이 모여져서 실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자주 사용하지 않은 이 정보를 2바퀴 반 정도 이렇게 동염해놓고 더 많이 동염해서 응축을 해놓고 있는 거야. 응축을 해놓고 있는 거야. 자주 안 사용하는 정보들.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에 자주 사용하지 않은 저 DNA 정보들이 돌돌 2바퀴 반 돌돌 감겨있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유전 정보 부분들이. 그래서 응축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응축을 일으키는 기본 단위체. 응축의 기본 단위체. 얘의 이름은 뭐다? 히스톤 단백질 팔량체. 8개의 히스톤 단백질에 자주 안 사용하는 DNA가 동염해져 있는 거. 그걸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응축된 부분들도 있고 여기를 그럼 그림을 해볼게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DNA 정보들이 있어. 자주 사용하지 않는 DNA 부분들 이렇게 있으면 얘를 팔량체에 해당하는 히손에 그죠? 팔량체에 해당하는 히손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DNA를 2바퀴 반 동염매고 2바퀴 반 또 동염매고 2바퀴 반 또 동염매고 이렇게 동염해서 이렇게 동염해갖고
또 이렇게 동염해서 응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응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자주 사용하는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이런 모습이 염색사의 모습입니다. 감기 때. 그죠? 염색사. 그리고 저 염색사의 모습으로 언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살짝 지 원기 때 핵 속에 있는 정보로부터 막 열심히 물질 대사를 하다 보니까 덩치가 커져서 물질 대사에 불리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복제해서 나눠줘야 되겠어. 그래서 S기 때 이 DNA 상태, 이런 염색사의 상태의 모습으로 하나를 더 그대로 카피를 시키는 과정. 그게 S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때 항상 원래 핵이 뚜렷하게 있으니까 핵막이 뚜렷하게 있을 때는 염색사라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관찰을 해서 뭐 염색체를 염색하고자 하는 염색을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핵막이 뚜렷하게 염색이 되니까 그 너머에 있는 염색사는 그냥 추정치야. 추정만 하는 것 뿐이야. 근데 아빠한테 받은 거 1번 염색사, 엄마한테 받은 거 1번 염색사 이렇게 놓고 얘가 물질을 사다가 덩치가 살짝 커지니까 아 복제해야 되겠다 싶을 때 엄마한테 받은 1번과 아빠한테 받은 1번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그대로 똑같이 카피, 얘를 그대로 DNA를 2배로 복제 이렇게 한다라고 그림으로 표현해드렸어요. 이 실가닥 하나가 어떤 모습이라고? 이런 모습이라고. 오픈된 부분의 정보도 있고 응축된 부분의 정보도 있는.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여름 옷은 빨아서 패킹해서 아마 넣어두실 거고요. 이미 패킹되어 있는 겨울 옷을 꺼내서 입으실 거예요. 그쵸? 겨울 옷이 겨울 시즌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버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옷장에 옷을 정리하는 것처럼 패킹된 부분도 있고 오픈된 부분도 있는 상태의 모습이 그게 염색사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염색사에는 뭐가 있어? 유클리오솜들이 있어. 맞죠? 오케이? 그리고 이 염색사의 모습으로 2배로 복제를 했어. 그죠? 그러니까 간기 때 항상 염색사 모습 당연히 유클리오솜 있고 얘도 S기를 거치면서 당연히 2배로 복제했으니까 S기 때도 당연히 유클리오솜 모습이 있겠지. 염색사의 상태로 DNA를 2배로 복제한 거니까. 염색사의 상태로 DNA를 2배로 복제. 2배로 복제. 그리고 언제? 분열기가 돼야 되면, 그죠? 얘가 염색사로처럼 실처럼 펼쳐져 있는 모습으로 이사에 갈 때 정보가 끊길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복제됐던 얘를 히스톤 단백질을 2배나 더 많이 발달시켜서 돌돌돌 동염해가지고 이렇게 응축을 시켜주죠. 응축. 그죠? 맞죠? 이 빨간색도 마찬가지. 얘를 히스톤 단백질을 전체를 다 동염해는 거야. 모든 유전자를 싹 다 동염해. 정보들이 가다가 끊기거나 분실되면 절대 안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들, 나비 같은 모습들, 얘를 염색체, 너도 염색체라고 하는 거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염색체라고 하는 거고, 이 둘의 관계는 하나는 파란색은 아빠한테 받은 거야. 빨간색은 엄마한테 받은 거야. 그지? 아빠한테서 받았던 걸 그대로 카피, 엄마한테 받았던 걸 그대로 카피. 그지? 그래서 이 두 염색체의 관계는 상동이죠, 상동. 상동 뭐야?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받아서 서로 한 쌍을 이루는 거. 그죠? 그래서 상동관계고요. 한 쌍에 부계, 모계로부터 각각 받는 거. 부계 앤드 모계. 그죠? 크기와, 그지? 뭐 이런 동원체의 위치가. 크기가 다를 수도 있어. 왜냐면 XY 염색체도 상동 염색체니까. 크기는 다를 수 있어. 대체적으로 모든 상염체는 크기가 다 똑같고요. 예외적으로 X와 Y만 상동인데도 불구하고 크기가 좀 다른 것 뿐이죠. 그리고 동원체의 위치는 똑같아요. 이 쪼여지는, 모가지 쪼여지는 가운데 동원체의 위치는 2개가 똑같습니다. 상동관계는 동원체의 위치가 똑같아야 돼요. 동원체는 방주사와 결합하는 부위죠. 그죠? 동원체의 위치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죠? 요렇게. 그러면 이 각각, 이 반틈, 이 검은 거 하나랑 검은 거 하나는 서로 뭐라고 합니까? 염색 분체라고 하죠. 너는 나의 병신이야 이러진 않잖아. 너는 나의 분신과도 같아. 소울메이트에 똑같은 성분을 갖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2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염색체는. 그쵸? 그래서 염색 분체 2가닥, 여기도 염색 분체 2가닥. 그죠? 여기도 2가닥. 그러니까 여기에 놓여있는 정보가 그대로 똑같이 카피된 거니 얘를 키가 크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아빠가 줬어. 엄마는 키가 작은 것과 관련된 정보를 줬어. 솜자 T. 그치? 오케이? 이게 지 원기 때 엄마하고 아빠한테 각각 받은 유전 정보야. 근데 대문자 T는 아빠한테 받은 거고, 그죠? 저 대문자 T가 그대로 복제가 된 거죠? TT. 그죠? 솜자 T도 그대로 TT. 복제가 됐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
여기가 대문자 t야. 그럼 여기에 대한 대립전자가 기억이고 여기가 니은이고 여기가 디귿이라고 하자. 같은 위치에. 그죠? 그럼 기억 위에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물어보는 거야. 여기가 대문자 t거든? 기억은 소문자 t다. 많이 틀리니? 기억에는 소문자 t가 놓여있다. 맞을까 틀릴까? 당연히 틀리죠. 당연히 틀려요. 왜요? 대문자 t가 그대로 복제된 염색 분체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대문자 t가 되고, 그죠? 엄마한테서 받은 정보가 여기가 니은이 소문자 t, 그렇다면 디귿도 소문자 t인 거죠. 염색 분체 개념 잘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배웠고요. 그 다음 핵형과 핵상에서 나옵니다. 뉴클레오좀 맨 위에 1번 타이틀에 대한 내용들은 다 설명했고요. 자, 2번 타이틀 사람의 염색체 핵형이랑 그죠? 뭐 상동염색체, 상염색체, 성염색체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핵상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핵형은 뭐예요?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 분열 중기대로 스탑을 시켜서 염색체의 수, 크기, 모양, 외형, 전체적인 비율을 싹 다 본 게 그게 핵형 분석이야. 그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체세포를 뜯든 어떠든 조직 배양을 해가지고 걔를 체세포 분열 중기대로 배양을 해. 중기대로 스탑을 시켜. 중기가 체세포 분열하는 시기 중 가장 짧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짧지만 염색체를 잘 관찰할 수 있어. 왜? 정 가운데 모든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 시기 중 시간이 가장 짧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염색체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그 세포들, 대부분의 개체의 대부분의 개체의 염색체의 외형을 관찰하고자 체세포 분열 중기대로 스탑을 시켜서 두 개씩 동원체의 위치가 똑같은 얘네들끼리 같이 배치를 시켜서 전체적인 비율을 본 게 그게 핵형 분석이에요. 여러분 책에 시커멓게 나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 사람은 남자 같은 경우에 23번째 X와 Y라고 하는 크기가 서로 다른, 근데 동원체의 위치는 똑같은. 나중에 이가 염색체를 만들 때 두 개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났다가 이렇게 찢어지니까 전체적인 크기는 다르거든요. 근데 크기는 다르지만 얘네도 상동이라고 봅니다. X와 Y가. 그쵸? 그다음 여자는 X 염색체 제일 크기가 큰 게 두 개가 이가 염색체를 만들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개체가 가지고 어떤 생물에서 한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 뿐만 아니라 모양, 크기, 전체적인 특징을 전체로 다 펼쳐놓고 본 거, 그걸 핵형 분석이라고 해요. 핵형 분석과 핵상은 또 달라요. 그래서 핵형 분석은 전체적인 모든 염색체의 외형을 본 거야. 한 개체가 가지는 체세포 속 모든 염색체의 수, 크기, 모양, 외형을 다 구성한 거. 그치? 근데 핵상은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야. 딱 EN과 N밖에 없어. 오케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감수분열도 배울 건데, 감수분열 하다 보면 핵상이라고 하는 키워드랑 상대적 DNA를 배울 거야. 상대적 DNA량하고 핵상은 다른 개념이야. 똑같은 개념 아니야. 별개의 개념이야. 오케이?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핵상이라고 하는 건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염색체의 수야. 상대적인 염색체의 수. 얘는 전체적인 비율을 다 고려한 거고, 핵형 분석은. 핵상은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로 개체가 가지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만 표현하는 건데, 어떤 상대적인 수를 표현한 거냐? 그 하나의 세포에 부계와 목의 기원을 AND 같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부계, 목의 기원 중에 랜덤으로 한쪽만만 있느냐의 차이야.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상동으로 같이 있느냐, 상동 상태로 염색체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경험을 해보신 분은 있겠지만 EN과 N 개념만, 생물에서 말하는 EN과 N이라고 하는 그 개념만 보실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반 이상의 문제는 혼자 반대로 생각하지 않고 다 맞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동은 부계와 모계의 정보를 AND, 부계, 모계 정보 상동으로 같이 있어야죠. 하나의 체세포 안에. 근데 1번에 부계 쪽만 있고 2번에 모계 쪽만 있고 절대 부계, 모계가 같이 있지 않은 5월의 관계가 이게 지금 N입니다. 5월의 관계. 그래서 자, 저는 다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딜 풀어오시냐면 어차피 대립연자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150쪽 풀고 쉬세요. 150쪽.
개념 문제니까 150쪽 풀고 쉬세요. 150쪽.